탄핵 선고기일 공개, 이제 한국인들은 어떻게 더 분열될 것인가. 제 다른 채널 있죠. 제가 한 해량학당 루카스TV 2주 전에 제가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다 관점들도 있지만, 저는 순수하게 명리학하고 역학 개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묘월 말, 음력으로 묘월, 음력 2월, 그리고 음력 3월, 진월, 묘월 말, 진월 초에 나온다. 늦어도 고구, 그러니까 그 고구가 고구 입춘우수 생명 고구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4월 4일이 뭐냐면 음력 4월 1일, 4월 딱 들어가는 날입니다. 음력 진월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진월. 그 진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월에서 진월, 묘월에서 진월 넘어가는 거거든요. 묘월에서 진월 넘어가는 건데, 그날이 다 하필 또 청명절이고, 청명절은 원래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그 청명, 아시죠? 중국에서는 원래 중화권에서는 농사 짓는 데서는 항상 청명절을 지내고 하는 거니까, 말고 잡았는지 모르고 잡았는지, 사실은 그거 넘어가면 2주 있으면 다음 주거든, 그 다음 주는 재판관 2명이 나가니까 그 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알고 잡았는지 모르고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필 날이 그날 잡혔어요. 저는 어떻게 그걸 왜 예측했냐면, 저는 늦어도 고구 사이에는 한다고 했는데, 고구가 아마 15일일 겁니다. 19일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19일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나가기 전에 2명이 그만둔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런 예측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아침에 그래 예측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나왔구나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는 그때 시나리오 3개를 적었는데, 그 중에 저는 몇 번 시나리오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절반은 싫어하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했냐는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채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 가면 엄청나게 데모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고 있죠. 한쪽은 탄핵이 부결된다. 한쪽은 탄핵이 가결돼야 된다. 한쪽 소위 말해서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승복할 것이냐? 아니, 절대 승복 안 할 겁니다. 어느 쪽도 승복 안 합니다. 그거는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상적이라 해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생각의 틀이, 생각을 하는 방법, 이게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완전히 반쪽이 나버렸어요. 진짜 뚜렷하게 반쪽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진짜 정말 중간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술자리에서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앞에 앉은 애들이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이에요. 옆에도 있었지만, 한쪽은 뭐라 하냐면, 김건희가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다 뇌물을 줬다. 1조 원을 줬다. 인당 1조 원씩, 1조 원인을 줬다고? 1조 원 더 줬답니다. 확실한 거냐, 이러니까. 네,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1조 원을 줬기 때문에, 다른 부결로 나올 거다. 황당한 소리가. 술 마시고 있었는데, 이 쪽에는 뭐냐, 말도 안 된다면서. 이재명이 안 잡혀 들어갔냐, 아냐면서. 그것도 왜 안 들어갔는데, 이재명은, 다른, 빨간 거, 파란 거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이 안 들어간 이유는, 이재명 주위에 사람들 다 죽지요. 며칠 죽었다고 알고 있다, 그랬더만.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뭔가 자기한테 자기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네 가족한테 위해를 가한다 이래가지고 다 자살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 7명을, 8명인가 다 약점을 지고 지금 자기한테 불리한 판정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둘이 재밌다, 이래,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재밌다 했어요. 참, 소설 쓴다고 고생한다. 일적으로 누가 아 이름이냐? 이거 어떻게 준단 말인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이 나눠 있는 거예요. 극명하게. 저는 그러거든요. 내 앞에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못 싸우게 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딱 그냥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뉴스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유튜브 보면, 말도 안 되는 극자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극우도 있고, 그냥 뭔가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빨갱이 간첩이 되는 거예요. 빨갱이 간첩. 매국노 빨갱이 간첩. 하고 탄핵에 부결된다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완전 꼴통 보수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제였지만 이게 윤석열 정권 이후에 너무나 극명하게 나왔고, 그리고 핵심은 이 분열되어 있는 이 좌우로 나눠 있는 것을 정치인들이 완전히 선명성 투쟁을 위해가지고 완전 이걸 대립구도로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세력화 시킨다고. 성렬이는 이쪽은 완전히 이용하고 있고, 또 이쪽 민주당 이재명 이쪽은 또 이쪽으로 완전 가가 있고. 근데 이재명은 이제 무죄 선고가 났으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을 대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사실 대선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대선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진 거는 저도 많이 사람들 만나보지만 중간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확실하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표적 예를 들었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앞에 할매들 아까 내가 뭐라 했는데 그랬더니 파도 시끄러워가지고 이 지하철에 있는 할매들도 막 방송 이거 보고 막 저기 떠들어서 내가 뭐라 했거든요.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라고. 그뿐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뭘 타고 다니다고 만약 사람들 그냥 지나다니면 술자리 옆에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분열상을 갖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분열상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방법을. 이것을 통합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한국으로 만들어내서도 지금 우리는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국내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외교적으로 지금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건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 가까워합니다. 가까워. 통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어느 한쪽을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이혼하는 부부 이상으로 미워하고 있는 거죠. 미움의 정도가 이미 넘어서 가지고 증오의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증오의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뜻을 함께 뭉쳐서 미국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똘똘 뭉쳐가고 있죠. 물론 민주당이 리버럴 진보적인 데서 진보주의가 반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막 진짜 합심하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 딴지거나 언론들이 있어서 그렇지 합심해서 가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이 누가 할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한쪽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김건희가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하는 정도의 그 사람이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사실 국민의힘 지금 현 여권 쪽에서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한쪽에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막 부결되면 좋겠다 말은 하지만 자기들 이미 가결이 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결이 돼서 윤석열이 돌아와도 자기들은 더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분명히 돌아오면 또 계엄령 때릴 건데 이거 국회의원들은 자기 국회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뭘 해야 돼. 제가 지역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라가 엉망되거든요. 돌아오면 분명히 얘기하자면 돌아오면 무조건 100% 계엄령 때립니다.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계엄령 때립니다.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이 민중의 힘이든 국민의 힘이든 아니면 국민들의 저항권에 100% 부딪히고 거기에서 그 저항이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쿠데타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말했는데 제가 사실 보는 게 있지만 그걸 대놓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만 놓은 겁니다. 힌트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가장 혼란스러워질 것인가, 가장 엉망이 될 것인가, 그걸 보시면 돼요. 국민의힘도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결이 됐을 때 나가면. 그래서 솔솔솔 나왔던 게 김건희 대선 출마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왜?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유승민도 없고, 이준석이도 없고, 지금 한동훈 없고, 한동훈 이번에 생각 없거든요. 한동훈 이번에 나온데도 당대표 선거나 아니면 이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생각할 겁니다. 당에서 뽑힌다면. 대신에 당대표나 이런 거 나가가지고 본인은 왜냐하면 지금 나오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나올 이유도 없고, 어차피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렇게 했는 거 여당도 알아요. 아이고, 성렬이가 너무 실수 많이 했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패를 저를 주자. 대신에 다음을 준비하자. 왜? 이재명이 워낙 실수한 게 많고 실기한 게 많기 때문에 5년 동안 약점이 많을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나올 거냐.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김건희가 대권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채널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는 이미 사실 남편을 그렇게 내보낸 것도 김건희고 그걸 했던 것도 김건희가 그 뒤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그거는 어떤 정치학적 이런 개념보다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에서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시면 그 메인 채널에 가시면 그 내용이 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어차피 정치학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지역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동네들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을 한번 저쪽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한번 놓는다고 해서 자기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다음 총선도 있고 그리고 누가 돼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되면 좋냐?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결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거든. 너무 피곤하거든. 너무 미치광이져서 많이 하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정치를 해야 자기들 이권도 챙겨 못하고 할 건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이권도 챙기고 자기 지역구를 튼튼하게 하면 자기는 오래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챙겨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할 줄 모르니까, 늘 정쟁, 싸움만 보시고, 엉뚱한 일만 자꾸 벌이고, 자기들이 뭔가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야 그 중간에서 자기들이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 정치도 신경 안 써, 경제도 신경 안 써, 외교도 신경 안 써, 오로지 그냥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니다 싶거든요. 근데 지금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힘주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야당 다 그러지 마. 그럼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제스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하고, 각 지역구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 채널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결적으로 기울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결이 돼도 자기들은 골치 아프거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예산을 시켜버릴 수가 있고, 국회 예산 내버리면 자기들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당만 날아가는 게 국회 예산 내면 자기들도 날아가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보다 생명을 오래 가져가는 거고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기들도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책 싸움을만 하고 이렇게 너무 정책을 띄지 않고 있으면 서로 여당 야당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정책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이건 줄게 너가 이거 보도 좀 챙겨가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정치는 서로 이렇게 겉으로 어르렁거림 같으면서 저녁에 국정감사 마치고 나면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저녁에 일식엽 저녁 먹으면서 오늘 너무 심하지 않아 내일은 좀 조용해 이런 거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녁에 마치고 나면
조용히 압수하고 하는데, 이번에 성렬이 되고 나서는 그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골치 아픈 건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루기 힘든 대통령이니까.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가결로 갔는데, 부결되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러면,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노?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역구를 의식해야 되고 국민들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총선이 있잖아요. 겨우 2년 남은 어차피 레임덕, 올해 지나면 레임덕이 올 대통령이었는데, 이거 탄핵까지 갔다 온 대통령을 다시 모시고 계엄령 선포하고 남은 2년 동안 계엄령 윤석열이가 부결돼가지고 돌아오면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걸 뻔히 불보듯이 보고 있는데, 자기들 정책을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여야 정책 다 사라져요. 그때 되는 진짜 저 나간다니까요. 강화문에 모인 사람이 더 많아져요. 진짜 많아져요. 그거는 이미 그건 이미 예상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장사꾼과 정치인은 어지간하면 전쟁 안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쟁 비슷한 상황까지만 가고, 그래서 와 하면서 자기들 서로 밑에서는 챙겨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제일 좋은 건데 한쪽으로 넘어가니까 힘들거든요. 자, 왜 한쪽으로 하면 또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세력만 너무 공고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력이 무너졌을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통합이 되면서는 적절한 온도차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온도차로. 근데 지금처럼 너무 나눠져가 싸우고 있으면, 자 보세요. 전가훈이 같은 목사들이 국회의원보다 아무도 잘난 것이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왜 윤상희 같은 애들은 전가훈이한테 가서 엎조리고 할까요? 왜냐하면 걔는 앞에 전두환 일가와 연관도 있고 정치적으로 항상 불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보수도 아니고 그냥 극우 쪽에 표라도 안 잃으려고 그가 사는 거잖아요. 자기들로 기분 상하죠. 원래는 이게 정치가 잘 되고 있으면 그런 극우들이 필요 없거든. 극우도 필요 없고 민노총 같은 극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데모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적절할 때가 정치인이 제일 좋아할 때입니다. 그러기 뭐냐면 국민 대통합이 될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 서로서로 이권을 챙길 수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듯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시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를 들어 가덕도 같은 것도 밀었다 땡겼다 할까 말까 대구하고 할까 말까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용역하고 뭐하고 자기들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서로서로 적절하게 밀고 땡기면서 그러니까 진짜 견도 한번 붙은 것처럼 드래시 톡 하면서 해하고 링이 올라가서는 치고받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서로 펀치 날리고 죽일 때 살 때 안 싸우는 거예요. 밑에서는 죽일 때 살 때 할치해놓고 그래 놓고 링이 올라가서는 피도 안 내는 거예요, 서로.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서로가 서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너무 무식한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 원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뭉쳐서 대한민국을 잘 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이 정도 되는 세력은 보통 진보라고 하면 이 정도 되는 보수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때에 따라서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요 추가 있으면서 자기 세력이 딱 있을 때 정치가 제일 잘 됩니다. 이것이 사실 정치인이 생각하는 통합이고, 사실 대중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중도 보수라는 게, 그러니까 중도 진보라는, 하지만 중도라는 게 왜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치색은 진보로 갈 수도 있고 보수로 갈 수도 있지만 정치, 종교, 철학이 다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이 커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치가 잘 되는 거고, 중간이 많은 것이 국민 대통합입니다. 어차피 양쪽에 아무리 이것이 많아져도 이쪽에 10%한 10%는 10에서 15%인데 총 양쪽 합치면 한 30%는 20%에서 30%는 항상
쪽이 있어요. 그건 원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별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미친놈 또라이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 안에서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거, 극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사실 국민 대통합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책이 사라지고 진보 보수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미 타고난 성향 자체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진보 보수를 한다면 어떤 부분의 생각은 진보지만 어떤 부분은 극히 보수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중도라고 한다. 정치적 경향으로 보면 중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것이 진보이냐 아니면 보수냐 이런, 그러니까 경제 학파 차이죠. 그러니까 복지냐 아니면 발전이냐, 전전 발전하는 거냐, 평등 복지를 하느냐, 요 차이인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평등 복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면 이 경제정책은 저는 보수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하지만 다른 정책들은 또 다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 경제는 걸치면 이렇고, 이합집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하는 게 다 틀렸다. 민주당이 다 맞다. 민주당의 반차별법, 금지법 이런 거, 정말 저 쓰레기 같은 법안이고, 저 정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저 정말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있지만 그 정책에 맞아서 때로는 지지를 하고 때로는 지지하지 않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정쟁을 하면서 좋은 뭔가 정책을 누군가 만들어내고, 이게 정치에서 말하는 대통합이죠. 대통합. 이거를 그나마 했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나마 이거 했던 대통령이. 그나마 하려고 했던 사람. 근데 다 실패했죠. 두 사람 다 실패했죠. 보수 쪽에서는 하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어느 한쪽이 절대 안 견딥니다. 탄핵이 가결돼도요. 저 시청임과 강화문에 몰린 사람들, 성적이 왜 되는지 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성적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묻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 안 멈춥니다. 더 난리칩니다. 더 구치소 가서 할 거고 계속 합니다. 왜?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구들 유튜버들 다 이미 그동안에 그로 돈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거 못하면 자기 생명이 이게 끊기는데, 가세현이 지금 왜 김수현이 자꾸 지랄하는데, 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익 정지하다고. 수익 정지는 됐죠. 다른 데로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가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통합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부결되면요, 부결되는 그 순간부터 그냥 4월 4일 부결되지요. 그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이제는 대한민국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생업 전폐하고 강화문에 다 가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문 말고 용산 가지, 용산. 대통령궁에 못 들어가게. 난립니다. 국민적인 저항이 너무 심해. 그거를 또 이제는 저번에 계엄 때 봤죠. 707 부대나 그 군인들이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전두환 때처럼 총 못 겨눈다고. 이제는 빨갱이들 아무도 안 믿어요. 북한이 간첩으로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간첩들이 있는 건 알아요. 스파이가 있지만 그것은 체제 전복을 위한 스파이가 아니라니까요. 스파이가 있어요. 지금 간첩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간첩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왜? 체제 전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체제 전복을 시키려고 하면 대한민국 정체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북한이 하는 걸 따라줘야 체제 전복이 되지.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 들을 같아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졌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을 가든, 그렇다고 도망밖에 못 가니까 도망을 가든 밀항을 하든 도망을 가든 어쨌든 저항하고, 우리 다 예비하고 있는데 총 다 쏠 수 있는데, 북한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뻔히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면 그나마 좀 덜 할 거고, 부결이 되면 거의 진짜 밀란 수준에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4월 4일 부결되는 그날 저녁부터 날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5일, 6일, 7일. 계엄령 선포해서 한다도 이제 계엄령 왜 707 말 안 듣잖아 이제. 그리고 이제 HID 못해요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저번에 HID 다 쫓아내는 거 다 나왔잖아요. HID 애들 어디 도망가는지 미국이 다 정찰기로 다 보고 있다 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허락하지 않거든요 사실. 미국이 저번에 진짜 화 많이 났거든요. 새끼들 말도 안 하고 계엄령 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는데 초친다고 지금 계엄령 선포했는데 미국에서 뭐 승리를 뭐 어떻게 뭐 직접적인 위해를 가고 이건 아니지만 그게 안 쉬워요. 대한민국 국군 안에 표현이 좀 이상한데 미국의 명령이나 미국의 의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친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왜냐면 그 작전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군대 체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 미국이 개입을 해서 뒤집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전에도 한번 개입했었잖아요. 김대중 때. 박정희가 김대중 죽이려고 몰래 납치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대마도 앞에 거기서 물에 던지려는 순간 전화 왔잖아요. 미국에 전화 왔잖아요. 살려내라. 박정희 뭐 직접 죽이면 너 끝이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수당되기 일보 직전에 난냉구 있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합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통합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이래 해결되지 않은 건 총선으로 가보세요. 어쨌든 총선을 해야 됩니다.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총선합니다. 왜냐하면, 가결이 되는 거하고 부결이 되는 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갔을 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 뻔히 나와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나머지 반쪽을 아무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심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 심리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주가잖아요. 자본주의 경제 핵심은 주식인데 주식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심리에 영향을 받잖아요. 오죽에서는 주식을 연구하려면 심리학자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 심리학자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사주 보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게 더 빠르다. 그걸 연구하지 마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라고. 그러면 대통합을 어떻게 이뤄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끝까지 왜냐하면 좀 잘 답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는 이야기 제안만 하는 거고, 그냥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겠지만, 4월 4일 지나고 다음 주에 제가 하겠죠. 대통합의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려야 됩니다. 1번 누가 되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묵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있잖아요. 사실 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 국론이 좌우로 분열됐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양쪽의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이 바로 눈에 보이도록 1년 안에 보이도록 해가 지나니까 막 떠들고 있어 내 주머니가 조금 채워지네?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너그러워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호주머니가 채워져 있을 때는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호주머니 비어 있으면 다 거칠어집니다. 사람들. 그죠? 그건 다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것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딴 거 없이 외부의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외부 이슈 만들 거 많아요. 저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비거리를 계속 만들면 돼요. 국론 한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게
정치인들이 늘 쓰는 수법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건 젤렌스키가 맨날 러시아가 나쁜 놈이 러시아가 죽을 놈이 러시아에 공포가 많고 하니까 자꾸 지금 얼마 전에 벨로고픈 거 또 넣어가지고 또 자살 특공대 넣은 거잖아. 그냥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 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안에서 신경 쓸 려고 없죠. 야, 지금 밖에 저기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 러시아가 우리 집 죽인다 하잖아. 핵폭탄 쏠려 한다 하잖아. 그래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지금 북한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꾸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도 대만 친다고 지금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일본이 지금 전쟁이 나면 오키나와에 있는 12만 명을 어떻게 대피시킬까? 그거 지금 계획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그거, 전에 예전에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사람, 일본하고 미국은 있더라고. 실제로 저거 일본 애들 봤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요번에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그 비상연락망이 있더라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오고, 부산 어디까지 모여가지고, 이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거 없던데. 다른 어떤 나라에 갔을 때. 한국은 이 전쟁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상 연락망이 있더라고. 도망가는 방법들을. 어느 데서 딱 모여가지고 다 외국으로 나간다. 그동안 일본은 뭐 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다 있더라고.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최소 12만 명을 어떻게 옮길 거냐. 비행기. 그러니까 그 12만 명이 가는데 비행기 몇십 대가 딱 징발돼가지고 바로 가서 옮기고 나머지 배로 싹 다 옮기고 큐즈까지 옮긴다. 그 다음에 어디 쫙 풀어놓고 한 달 동안 먹고 벌써 다 짜놨다니까요. 왜? 전쟁이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자기 2027년 안에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만을 내가 하여튼 전쟁을 하겠다. 대만을 일국체제로 만들겠다. 이미 본인이 공언을 해놨어요.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할지 모르지. 그게 지금 겹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시대하고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하고 외부로 지금 북한을 타겟으로 삼든 일본을 타겟으로 삼든 중국을 타겟으로 삼든 외부로 갑자기 제가 잠깐만요. 하고 적어드릴게요. 북한을 타겟으로 삼든 누구를 타겟으로 삼든 간에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경제적 안정,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 하면 통합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뤄낼 수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탄핵 가결 부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과 여러분들이 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를 제가 다음 주쯤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야 되니까 내가 저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밀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 나오는 거 봐서 그거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통합이 일어나야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대통합은 이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윤택한 질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정쟁을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고 좀 그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